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교육평가연구소의 저는 소장 이만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수시 전략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시 모집은요, 사실은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능 연기론까지 나오지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1부는 대성의 이영국 소장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2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2부는 좀 더 개별화시켜서 교육대학하고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한 학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서 전략을 가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바라볼 때 올해의 입시의 8대 변수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시 모집에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학생부에 대한 서류 평가가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서부터 학적사항이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학교 이름이 다 지워지면서 얘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올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유불리가 작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비교과의 위력이 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 위력이 줄고 면접의 위력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가 올라가겠어요? 내신 비중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 비중이 올라갈 때에,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애들이 우수해도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손해보게 되겠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디요? 네. 강남에 있는 일반고들은 약간의 손해를 볼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도요.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외고인지 서울외고인지 대원외고인지 경기외고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들도 좀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것이고, 더불어서 자사고도요, 뭐 하나고등학교나 용인외고나 사실은 뭔가 학생부가 티가 나지 않으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다는 점 여러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수험 생수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도 내려가고, 더불어서 수능 등급도 예전에 1등급이 있던 애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를 지원할 때에 이를테면 작년에 2.5등급이 붙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8등급도 붙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면서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요, 공부한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쉽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동반적으로 내신 등급이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기 때문에 편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점수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명문고등학교들이 또 약간 손해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이거 뻔한 겁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학생부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은요, 면접을 이제 뭐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은 녹화를 해서 제출하거나 등등 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 자체가 낮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교과의 위력이 낮아지고 면접 비중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신의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 요강을 일괄 변경하는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화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완화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대기업에서 일괄 발표해서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입시 일정의 변화도 있겠죠. 지금 이제 신청된 거를 보면 연세대학교가 10월 10일 날 수능 전에 논술을 보려고 하다가 수능 이후로 미루는 걸 지금 대기업에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어디가라고 있죠. 대기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작년도 내신 커트라인이 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50% 컷, 70% 컷이 게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약간 요동칠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질렀던 애들이 성적이 다 공개가 되니까 이거 질러도 안 되겠네. 그래서 아예 지르진 벽으로 지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또 상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빵꾸가 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변수가 무엇일지는 짐작되지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은 입시의 환경인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졸업생별은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또 최저 기준도 있고 올해부터 정시 모집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 모집이 늘었다는 얘기는 수시 모집이 줄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 또 경쟁률의 변화 같은 거 여러 번 따져보시고 수험생 연수 이동도 내가 가는 대학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바꾼 대학 선발 방법의 변화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고사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마다 한 60명에서 한 80명, 90명 정도가 최저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반 이상 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시 모집 2월 인원 자체가 줄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비대면 면접, 서강대 논술지원자 비교과 만점 적용, 중앙대학교 역시 봉사활동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겁니다. 비교과의 위력은 떨어지고 면접 위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타 출결 봉사는 만점 주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라고는 교과와 동아리 활동, 뭐 수혜특 이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 준비. 아마 이영덕 수장님 강의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희망학과를 정해야죠. 희망대학을 정하는데 라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라인은 정시 모집에 갈 만한 대학보다는 약간 높이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그 약간 높이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요 이런 겁니다. 가만히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잘 본 과목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엔 내 국어를 잘 봤지 국어 1등급 4월 달에는 내 수학을 잘 봤네 수학 1등급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따지면 올 1등급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라인을 잡으면 10중 8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라인을 잡을 때는 모의고사 가운데 가장 못 봤던 등급을 마지막으로 잡아서 라인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에서 제일 못 봤던 등급, 영어에서 제일 못 봤던 등급, 수학에서 제일 못 봤던 등급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합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하든가 아니면 6월과 9월달, 뭐 9월달은 이제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UA 배치표를 봐서 난 여기 지금 가겠다는 그 정도의 라인을 잡고 하는 것이지 잘 본 거, 잘 볼 거, 잘 볼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라인을 잡았다가는 물먹기 십상이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은 항상 2년치를 아울러서 보셔야 됩니다. 2년치. 그래야지 변화가 있죠. 왜냐면 모집 요강이 변했는데 모집 단위가 변했고 모집 전형목이 변했는데 장도 입결을 그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근데 2년치를 보셔야 돼요. 2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소개서 추천. 자기소개서는 꼼꼼하게 써야죠. 명문장으로 쓸 필요 없지만 꼼꼼하게 써서 동기, 과정, 결과, 느낌 이런 걸 써줘야 되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반말로 써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존댓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변명을 할 때는 담임선생님 추천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감문이라고 나오죠. 동료평가서도 나오는데 소감문은 이거 뭐에 쓰는 거냐면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느낌을 써서 내는 거죠. 그 소감문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소감문에다가 그 세트 컨설팅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써 넣으면 담임선생님이 보고 거기에서 픽업해서 아마 그 학생부에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학생부는 금지지만 소감문에다가 뭔가 집어넣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소감문을 펴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준비. 대학별고사 준비는 지금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학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고사 준비는 학교에서 지금은 안 돼요. 너무나 급해요. 그러니까 학원 가셔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 첨삭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니까 논술학원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첨삭이죠. 온라인 첨삭. 그러니까 카메라 답안지 비추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수업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학교에서 뭔가 논술 준비는 쉽지 않아요. 적성고사 준비 같은 것들은 시중에 많아요. 뭐 최승훈 선생이 쓴 책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책들 하나 사가지고 그 대학교 거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면 적성은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학종 가이드북. 학종 가이드북에 나오는 인재상 같은 거 열심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앙대 간다 그러면 중앙대에서 나온 학종 가이드북은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요즘에 전공적합성은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열적합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폭넓게 보니까 그런 걸 여러 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활동, 올해 비교과 내용은 사실은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내신에 밀려요. 어차피 3학년 1학기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런 겁니다. 대학들이 고3 1학기가 없어도 충분히 뽑아요. 왜? 그 전까지도 고3 1학기 비교과 활동은 잘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비중을 낮출 때에는 자기네끼리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고2 때까지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설명할 게 신설학과 얘기를 할 건데 신설학과 중에 좋은 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뭔가라고 하는 것은 취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취업과 연관된 학과들이 좋은 학과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그런 걸 주로 정리할 건데 근데 이게 이거예요. 뭔가 신설되면서 최신 학문을 반영하고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고 취업이 잘 되면 뭐가 성적이 올라가죠. 사실 고대에도 반도체공학과 생기는데 아마 의과대학 다음으로 사이버 국방 다음으로 반도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각 대학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성적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데 안 간다고 치면 다 이과니까 문과는 이제 융합학과들이 많아요. 그 융합학과들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졸업후 전망이 밝은 데를 가셔야죠. 졸업후 전망이 밝은 데는 교육대학 같은데. 근데 교육대학도 그렇지만 사범대학은 또 달라요. 사범대학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대학과 이런 첨단 분야 학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연관해서 지금 이제 지난 25일인가요? 수능 D마이너스 100일 그날서부터 1, 2학년 학교 안 갑니다. 근데 고3은 가잖아요. 가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대입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수능 시험은 코로나에 걸려도 봅니다. 25일인가 제가 보니까 유은혜 부총리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능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본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본다. 왜? 수능 시험의 기본 바탕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대면 시험으로 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죠. 수능 때는요 확진이 돼도 병원서 보든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도 학교 가서 보든 어쨌든 봐요. 근데 문제는 대학별고사예요. 왜냐하면 감염의 책임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확진자들은 시험 못 보게 할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인 경우도 보세요. 세 번째 항목에 나오죠.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에 응시도록 한다. 최대한 응시지요. 대학에 맘먹으면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3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사람들은 모이는데 안 가는 게 좋은 거고요.
또 수험생들을 데리고 있다고 치면은 부모님들도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안 보는 데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수시 준비에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시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영록 소장님이나 지혜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그 강의 이전에 이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 오늘의 키포인트는 취업 잘 되는 학과인데 교육대학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수시 선발 인원의 87.8%를 학종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인성 문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요, 일반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이 교육대학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 들어와서 부산교육대학이나 아니면 전주교대나 청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 외에도 이화여대나 제주대, 한국교원대가 초등교육과가 있죠, 그죠? 그런 데 가시면 되는데 한 1,800명, 1,900명 정도를 학종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60명, 12.1%는 학생부 교과로 하고, 논술은요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4명만, 그러니까 교육대학은 2대에서만 논술로 4명을 뽑기 때문에 거의 논술 전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인교대하고요, 경인교대나 광주교대나 아니면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는 학종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 사실 전주교대 정도만 학생부 교과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산교대하고 전주교대 그리고 청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을 만들어서 뽑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모집 시기를 보시면 대부분들이 수시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도 정시지만 일단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초등교육과는 이대나 지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대 가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은 학생부 교과를 뽑은 데가 공주교대 80명, 그 다음에 서울교대가 60명 정도, 전주교대가 50명,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9명,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61명 정도가 학생부 교과고, 논술은 이화여대만 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종으로, 그러니까 경인교대 학종에서 나머지 한 10개 안 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학종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를 보면요,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이 있는데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공주교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 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면접도 공주교대가 비대면으로 본다면 면접의 위력은 적은 겁니다. 대면으로 봐야 면접의 위력은 큰 것이고요.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2배수. 그 다음에 면접 10%가 있고, 전주교대는 고교 성적 우수자인데 출결 10%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 10%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을 못 믿는 거지. 못 믿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거는데 꽤 높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일반 대학교, 연고대에 비하면 좀 만만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합이 13이니까 낮은 겁니다. 근데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4개 합이 9니까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최저만 맞추면 한결 바람직하게 붙을 수 있고요. 종합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전형들이 있는데 1단계도 서류백입니다. 서류백의 아마 중심 내용은 내신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30%. 그러니까 보면 학종에서는요, 면접 비중이 상당히 커요. 공주교대인 경우도 2단계 면접은 50% 아니에요. 50%면 이거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교직 인적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교직 인적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가면 교직 인적성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뭐 제일 좋은 것이 교직관이고, 아니면은 선배나 집안의 언니, 누나, 오빠, 형, 누군가의 임용고사, 그러니까 교직 임용고사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책을 좀 빌리면 교역학 원론책들이 그런 거 보시면 한결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대와 대구교대 마치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류 100으로 뽑아서 1단계 몇십, 2단계 면접에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면접 43주면 상당히 큰 거예요. 면접은 연습하셔야 돼요. 광주교대, 대구교대 받고요. 그 다음에 대구교대, 이건 이제 나머지고, 부산교대는 3배수, 면접 40%. 교육대학은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추천서 자기소개서 얘기했는데, 다른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대학은 담임선생님이 추천서 같은 거에다 얘는 싸가지 없어요라고 쓰면 그건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서울교대도 2배수를 뽑아서 면접 50%니까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죠? 근데 서울교대는 학종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4개 합이 9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4개 합이 9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 때는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대와 진주교대가 있는데 진주교대는 없는데 전주교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 근데 이건 뭐 낮은 거네요. 합의사가 아니라 각 4등급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진주교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죠? 근데 1단계 1.5배수인데 여기 보시면 2배수, 2.5배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딱 지키지 않아요. 어느 대학은 2배수라고 고지했지만 3배수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교대와 춘천교대가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급합이 14, 상당히 널널이한 등급. 근데 이것도 떨어지니까 등급을 걸어놨겠죠. 한국사 4등급.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한국사를 못 보면 또 꽝이다 그런 얘기인데 보시면 면접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100명 중에서 40명은 면접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와 제주대 초등교육과인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면접이 없는 대신에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나 영어, 사과탐 2과목을 응시하고 두 과목을 응시해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합이 3개 합이 6이니까 매우 높은 거죠. 꽤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맞춰줘야 되고요. 대신 좋은 것은 제2외국어 한문도 한 과목으로 쳐준다는 얘기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은 조금 낮게 수능 최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부속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인데요. 이건 역시 국가보훈 대상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2개 각 3등급이니까 사실 너무 낮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개 각 4등급이니까 약간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여기도 면접 비중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20%니까 무시할 수 있는 면접은 아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논술은 딱 몇 명 뽑는다고요? 2대에서 4명 뽑습니다. 내신의 위력은 크지 않고요. 논술의 위력이 절대적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수능 최저는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이 3개 6등급이니까 평균 2등급 정도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날짜인데 이 날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대학교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일부 변경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요강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강은 인쇄된 것보다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요 뭘 보면 첨단 분야입니다. 첨단 분야는 일단 신설학과들이 많은데 주로 인공지능학과들이 많은데 보시면 취업이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성적이 무지하게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면 첨단 분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반도체부터.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어떤 학과가 제일 유명하나요?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제일 유명하죠. 왜냐면 이제 그런 학과들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돈을 줘서 애들을 양성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대학이 성대인데, 이번에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연세대학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고, 고려대학은 그냥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고려대학은 SK가 지원하고요. 연세대학은 삼성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졸업하면 그냥 간단한 시험 보고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취업이 예상된, 예고된 거니까 상당히 그 매력이 있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몰리지 않을까요? 실력 있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반도체 학과는요, 아시겠지만 뭐 무지하게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반도체에서부터 뭐 스마트폰, 자동차, 나노, 뭐 안 쓰이는 데가 뭐 항공기서부터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데, 보통 고려대학은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수형과 계열적 합평으로 뽑는데,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 계열적 합평이 면접이 40%, 그러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은 15명, 학업 수형은 10명 선발하고,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한 40명가량을 선발을 합니다. 이런 데 가시면 그냥 들어가면 취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두 대학 성적이 얼마나 높을까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류와 면접평가를 하는데, 연세대학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반영을 하고, 고려대학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있는데, 4개 등급합이 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대가 최저가 있고, 동국대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대도 있습니다. 연세대학은 없지만 고려대학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두 과목 평균입니다. 그래서 4개 등급합이 7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산기대, 산업기술대학에도 반도체공학과가 있는데, 이건 채용 조건형 계약건 아닙니다. 근데 산기대가 어디인지 아시죠? 경기도 시와에 있는데, 등록금은 되게 비싸지만 취업은 되게 잘 되는 그런 대학교가 산업기술대학이 되겠습니다.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소개인데, 이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워낙 좋은 거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되어 있고, 전액을 SK 하이닉스가 지원합니다. 인턴십이 나가도 라스베이거스에도 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게 성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취업 보장, 혜택 보장이고요. 학업 장르,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석박사 통합과정도 진학을 도와주니까 공부와 수입을 동시에 잡는 아주 아름다운 학과가 고대 반도체공학과고요. 그 다음에 성대 반도체 시스템이야 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학과죠. 그죠? 여기도 들어가는 순간에 뭐 삼성전자에 취업이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 삼성에 안 가고 등록금 반환하고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지금 골치 아프다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게 그건데요. 보면 기숙사비도 지원하고 삼성 장학금 주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경우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입사 보장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해외 산업체 견학도 있고 등등. 들어가면 그냥 삼성 직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점수가 아마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그죠? 연세대학교에서 의학계, 연대의예 치의 다음으로 아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끕니다. 4차 산업 그러면 인공지능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히트를 친 거는 언제부터죠? 알파고, 그죠? 바둑 두는 놈. 이 알파고 때부터 이제 머신러닝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톨릭대, 경기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학, 성신여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인공지능학과를 올해 신설을 합니다. 있는 과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HCI 사이언스 전공, HCI가 뭐냐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니까 인간과 컴퓨터의 어떤 연결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돼. 저는 이런 데 가면 유용할 거라고 봐요. 그죠? 학생부 교과서부터 종합을 다 뽑는데, 이때 출결 같은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면접도 대면은 의미가 있지만 비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보면 뭐 인공지능 응용학과도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뽑아요. 이런 데 가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 가는 것보다 이런 데 가는 것이 취업에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선발 인원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도 있습니다.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학교. 인공지능 학부들이, AI가 인공지능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출결 봉사는 의미 없고요. 내신의 위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성신여대가 많이 뽑습니다. 교과 우수자 26명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도 인공지능공학과를 만들어서 미래인재로 20명, 학교장으로 15명을 뽑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되는데 추천을 받을까요, 말까요? 서울대 직윤인데 직윤을 받을까요, 일반으로 갈까요? 아니면 고대 학추인데 그냥 할까요, 일반으로 갈까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회가 오면 글로 가시고요.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다빈치가 있고 탐구형인데, 이건 약간 좀 다른 것이, 다빈치는 일반고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탐구형은 자사고 특목고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을 보시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결봉사는 의미 없다 얘기를 했고, 중앙대학인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양대학이 심리뇌과학과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것은 빅데이터 관련 학과인데, 빅데이터는 여러분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학과들.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월마트라고 하죠. 월마트. 그죠? 한 가지 소리. 월마트라는 데서 광고지가 오잖아요. 어느 날 어떤 여대생이 있는 집으로 월마트에서 광고지가 옵니다. 광고지를 딱 보니까 임신 육아 용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대생 아버지가 열받은 거지. 이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우리 딸 아직 미혼인데 임신 육아 용품을 보냈냐고 월마트에 항의를 했습니다. 월마트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보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여대생이 샀던 물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빅데이터를 만든 건데, 실제로 그 여대생은 현재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학과를 보시면, 결국 이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건데, 문자나 영상 데이터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마케팅에서 빅데이터를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들 가만히 보면 카드사에서 문자 띵동 날라오죠. 똑같은 KB 카드도요, 이 사람한테 가는 문자가 나오고 이 사람한테 문자가 다릅니다.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로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선발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상 똑같지만 뭐 거의 똑같아요. 고대는 데이터과학과, 국민대학은 빅데이터 경영통계, 상명대학은 지능데이터 융합학부, 전부 다 빅데이터와 연관된 학과들이고요. 최저가 있냐 없냐 OX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좀 기네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여러분, 핀테크는 뭐냐면, 그 금융 있죠, 금융.
파이낸스, 금융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쳐가지고 핀테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리과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과 금융을 결합시킨 최근에 핀테크가 상당히 여러분 그 핸드폰 예를 들면 삼성페이, LG페이 다 이거 핀테크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시면 한결 더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핀테크,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학과들이다. 차근차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서울시립대학은 국제관계학과에 빅데이터 분석학이 들어있고요. 서울여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고 세종대학도 마찬가지고 인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과 이름을 써서 다 빅데이터와 연관해서 나오는 과들입니다. 뽑는 방식은 반도체와 거의 비슷하고 인공지능과 거의 비슷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모빌리티가 뭐냐면 모빌리티는 자동차, 그러니까 운행하는 수단, 운송 수단, 이걸 보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면 자율주행차라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새로운 학문 분야인데요. 무인 항공기, 드론. 이 드론도 모빌리티의 연구 분야에 속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뭔가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은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예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거고요. 그 외에도 건국대학교도 있고 생깁니다. 국민대 자동차 IT 융합학과도 있고요. 뽑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단국대학교. 단국대 모바일 시스템은 모빌리티하고 모바일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중요점을 두는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인하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제일 유명하죠. 국민대 빼고는. 이게 다이아몬드 7 그래가지고 선발된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데가 다이아몬드 7이고 또 석박사과정 갈 때 우선 선발도 해주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학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보안. 아마 정보보안학과의 대표적인 학과는 사이버 국방이었을 겁니다. 그건 군대를 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빠르게 변하는 IT 산업 속에서 이 보안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 휴대전화 이렇게 까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로서부터 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턴트 아니면 보안 관리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안관대. 아마 대표적인 데가 스마트 보안학부가 될 겁니다. 고대는 올해 신설하는데요. 학교 출신으로 5명, 학업 우수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계열적 합평으로 5명을 선발합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 융합 기술의 기초가 보안이라고 보고 뭔가 하는 건데 글로벌 전문가 아마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마트 보안학과.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에 정보보안 암호수학과도 있고 단국대학교에 산업보안학과도 있습니다. 산업보안학과의 원조는 사실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성신여대에도 융합보안공학과가 있고 아주대학에 사이버보안, 이화여대에 사이버보안 전공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그 과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가 주로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문과가 아니라 주로 이과잖아요. 이과. 그런데 문과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굶어요? 그럴까봐 문과에서 융합학과를 만들어서 뭔가 이과와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에는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본의 융합형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융합학과를 만드는데 동덕여대는요, 그 글로벌 MIC 전공을 만들었어요. MIC가 뭐냐면, 이거 잘 안 보인다. MIC.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뭐 등등해서 MIC. 뭔가 컨벤션도 있고, 전시도 있고, 뭐 등등, 미팅, 당당, 이런 과들을 만들어서 뭔가 현대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관광산업이나 회의산업, 전시산업, 이벤트, 서비스 등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그런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성대는 이제 인문자연 통합하고 글로벌 융합학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성대 글로벌 융합학부는요, 어떻게 되냐면 2학년 진급 시에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처 앤 테크놀로지 3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이과적인 전공을 고를 수 있는 혜택을 글로벌 융합학부에 주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그죠? 서강대학 같은 경우도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에서 뭐 다양한 겁니다. 신문방송학서부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한국학, 아트 앤 테크놀로지 등등 다양한 전공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과가 살 길이 없거든요. 숭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융합과학공학, 이건 옛날에 있던 겁니다. 있던 건데 역시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이제 개비하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실제로 융합을 통해서 문과 애들에게도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미래인지하고 논술에서 융합 콘텐츠 학과로 분류해서. 근데 재밌는 것이 논술에서는 자연계열을 뽑고요. 미래인지에서는 인문계열을 뽑아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화여대 융합학부에 뇌인지과학도 있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에 융합공학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참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찍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은 가고 싶은데 내신도 안 좋고 어쨌든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냥 요행을 바랄 때 어떤 과에 찍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전문가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동대문구청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 정도의 조건을 보시면 이게 찍을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는 과감히 이런 과에 찍으시면 되겠다. 1번 수능 최저가 높은 지역인재. 근데 동대문구청 분들은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주로 이제 지방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명문대학의 비인기학과, 어문계열, 자연계열, 건설, 환경.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전형 요소가 많고 복잡한 거. 뭐 서류에다가 내신, 면접, 별의별 거 다 집어넣을 때. 그 다음 4번째 지원 자격이 엄격한 것. 재직자, 직장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종교적인 특색이 강한 대학이나 학과가 찍을 때는 또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 경쟁률이 너무 낮은 건 나중에 뒤바뀌니까 좀 적당히 낮은 거. 그 다음에 7번 전년도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학과들. 그럼 올해는 또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평판대회 입결이 지나치게 높은 내가 이성적으로 거기 가리 이런 과들이 있어요. 성적 발표한 거 보면. 그 다음에 9번째 모집 인원이 극히 적거나 뭐 3명, 2명 이렇게 뽑거나 100명 이상 넘어가는데 찍을 때는 그 2군데를 찍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학과명이 길고 어려운 것 이건 퀘스천 마크 해놓은 이유는 잘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도 많잖아요. 그죠? 긴 거에 한번 찔러봐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하는 얘기니까 신뢰성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행여 유행을 바란다면 이렇게 찍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본 동대문구청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꼭 좋은 대학 가시고요. 그 외 지역에서 이 강의 보신 분들도 봤다는 이유만으로 수능시험 5점을 더 받을 거니까 좋은 대학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